저희는 지리학자의 열대인문 여행책을 소개하게 된 김지민, 이유빈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는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열대기후! 네, 모두 열대기후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를 설명하기 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모두 이 티켓 받으셨죠? 여기 표시된 이 부분에 숫자가 적혀져 있을 텐데요. 발표가 끝날 때쯤 행운 추첨을 진행하여 발표 주제와 맞는 상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며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열대기후의 편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을 떠나기 전 열대 감염병에 대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열대기후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느낀 점과 공통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대기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덥고 가난한 나라 또는 열대우림이 펼쳐진 곳? 이러한 생각 모두 열대기후에 대한 편견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대기후를 생각할 때 극단적으로 긍정 또는 부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온대기후에 익숙한 유럽인들이 열대기후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고, 그러면서 열대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얻어진 정보에 상상을 더했습니다. 후에 그 생각들을 정확한 사실로만 체계화하기에는 너무 탄탄하게 굳어져 있어 열대기후의 극단적인 생각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 편견을 가진 마음을 놓고 떠나는 것이 좋겠죠? 열대 지역은 무조건 위험하고 불편할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하지만 자연환경 특성상 주의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주로 모기를 통해 감염되며 매년 2억 명 이상이 감염됩니다. 그리고 매년 3억 년 이상의 사망자 수를 가지고 있으며 말라리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인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라리아는 백신 주사로는 예방이 불가능하지만 예방약을 복용함으로써 위험성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 열대기후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열대기후 지역 중 부정적인 면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보르네오 섬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르네오 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보르네오 섬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총 3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보르네오 섬의 열대우림 사진인데요. 열대우림의 깊숙한 안쪽에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동물들의 보금자리로 적합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아주 어려운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열대우림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열대우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19세기 말 유럽의 예술가들이 낙원을 표현할 때 열대기후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책에서는 열대우림에서 살기 어렵다는 것을 초록빛 지역, 녹색 사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여행을 떠난다면 당연히 브라질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아마존강은 안데스 산맥, 기아나 고원, 브라질 고원 세 방향의 산지로부터 기원하여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남, 브라질 총 9개의 나라로 펼쳐 있습니다. 이렇게 광대한 아마존 속에 위치한 데사나 원주민 마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원주민이지만 원주민이라는 상품으로서 원주민 퍼포먼스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대기후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열대 국가를 생각할 때 가난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열대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으로 가난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환경의 특성을 잘 이용하여 발전한 선진국도 존재합니다. 이 사진들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면적의 섬 위에 자리 잡고 있어 간척화, 지하화, 고층화 등 공간 활용 극대화 전략을 활용하여 발전하였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간척화를 사용한 마리나 베이 건물이 있고 지하화를 사용한 도시철도 MRT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너무 세서 잘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작물 재배 공간으로 활용한 고층화 전략도 있습니다. 다음 나라는 열대 휴양지로 유명한 카리브해입니다. 그런데 이곳 카리브해는 왜 열대 휴양지로 유명해졌을까요? 해류, 즉 바닷물의 흐름이 열대 휴양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는 저위도 해역에 위치해 있어 기온이 높은 수온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난류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이런 원인으로 난류가 닿는 카브리에 지역에는 유명한 열대 휴양지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바 해안과 멕시코 칸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대 기후의 긍정적인 면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발표를 하며 전하고 싶었던 말을 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편견들이 전에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생활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편견으로 인해 보지 못했던 가치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오해와 편견을 풀어가는 사고방식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우열의 관점이 아니라 다름의 관점으로 열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행운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티켓을 모두 확인해 주시고 여기 있는 숫자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5번) 63번, 79번, 221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발표가 끝난 뒤 뒤로 오시면 상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